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토토TV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 픽과 소통방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코펜하겐과 카이라트의 경기입니다. 이번 맞대결은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하위권 두 팀의 생존을 건 승부입니다. 두 클럽 모두 현재 하위 4팀 안에 위치해 있어 이날 결과에 따라 사실상 탈락이 확정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코펜하겐은 최근 리그에서 승리를 따내며 간신히 분위기를 반전했고 카이라트는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도 골 결정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홈팀 코펜하겐은 최근 경기력 기복이 꽤 컸지만 직전 브렌비와의 더비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경기 승리는 논란의 페널티킥으로 만들어낸 득점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베일레에게 0대2, 토트넘에게 0대4로 패하며 공격의 답답함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전방에서의 창의성 부족과 박스 주변에서의 침투 결정력 부재입니다. 최근 공식전 3경기 모두 무득점 경기였다는 사실은 공격력이 매우 둔화돼 있음을 반영합니다. 홈 경기라는 이점은 있지만 다득점보다는 좁은 스코어 싸움이 더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원정팀 카이랏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실망스러운 흐름을 이어오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단순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 4경기에서 총 49개의 슈팅을 기록하며 시도 자체는 매우 공격적인 팀입니다. 토트넘, 나폴리, 아약스, 프랑크푸르트 등 여러 팀보다도 더 많은 슈팅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효 슈팅이 겨우 13개, 득점은 단 2골에 그치면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최저 득점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결국 공격 시도 대비 효율이 너무 낮아 실제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경기 수준 자체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이 매우 부진하고 결정력 부족이 공통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득점 경기가 강하게 예상되며 코펜하겐이 홈에서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는 파포스와 모나코의 경기입니다. 파포스는 챔피언스리그 초반 부진을 떨쳐내고 비아레알전 승리로 반등에 성공한 상태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홈 강점을 바탕으로 모나코에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팀입니다. 반면 모나코는 최근 리그에서 랑스와 렌에게 연달아 대패하며 흔들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원정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파포스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비아레알을 상대로 역전의 전환점이 되는 승리를 따내며 경쟁력을 증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한 방을 통해 선제골을 만들고 난 뒤 수비적인 경기 운영과 안정적인 관리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파포스는 홈에서 매우 강한 팀입니다. 유럽 대회 홈 경기 5경기 모두 득점 성공하였고 최근 홈 기준 8경기 연속 득점으로 홈 구장에서 보여주는 흐름과 공격 기세는 이번 경기에서도 큰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4경기 중 4경기에서 양팀 득점 경기가 나오는 등 공격 시도와 득점 기대값이 꾸준한 팀입니다. 원정팀 모나코는 최근 리그에서 랑스 0대5 패배에 렌 1대4 패배라는 2번의 대패를 겪으며 폼이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수비 균열과 팀 밸런스 붕괴가 드러나며 선수단 전체의 자신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데글림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조별 예선 통과 자리를 확보했고 홈에서는 토트넘 맨시티 등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며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한 골 정도는 넣겠지만 그 이상 꾸준한 득점이 나오기는 어려운 컨디션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파포스는 홈에서 매우 강하고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하며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모나코는 최근 리그에서 부진한 경기력과 수비 붕괴를 드러내며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파포스가 홈에서 경기 내용을 주도하거나 최소한 무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며 모나코도 득점은 가능하나 승부를 뒤집기엔 한계가 보이는 흐름입니다. 추천픽은 무승부입니다. 세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PSG는 이번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강한 화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성적을 내고 있는 팀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경기력 하락과 다수의 부상자 문제로 인해 고전하며 아스널전 1대4 패배 이후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원정으로 PSG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홈팀 PSG는 올 시즌 17경기에서 13승을 거두며 리그와 유럽 무대 모두에서 매우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경기에서 무려 19골이 나오는 화끈한 경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공격력은 리그와 UCL 모두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에게 홈에서 1대2로 패했지만 그 이전에는 아탈란타, 바르셀로나, 레버쿠젠을 상대로 13골을 몰아넣으며 강팀을 연달아 잡아내는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에서도 13경기 중 9승을 기록하며 프랑스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정팀 토트넘은 최근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최근 11경기 중 3승만 기록하였고 최근 아스널전에서 1대4로 대패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정상적인 로테이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캐슬, 에스턴 빌라, 첼시 등 강팀에게 연달아 패배하였고 특히 아스널전에서는 100골을 사용하면서도 단 3개의 슈팅만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서 창의성이 실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패배가 없으며 비아레알과 코펜하겐에게 승리하였고 모나코와 보데글림트에게 무승부로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토트넘은 부상 이슈와 최근 전술적 불안정으로 인해 PSG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PSG는 공격 라인의 화력이 최절정에 있으며 홈 경기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PSG가 높은 득점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경기이며 토트넘은 부분적인 득점 가능성은 있지만 경기 흐름을 뒤집을 만한 힘은 부족해 보입니다. 추천픽은 파리 생제르맹 승입니다. 네 번째는 리버풀과 PSV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급격한 부진을 겪으며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홈에서 0대3으로 완패하며 8패를 기록했고 시즌 초반 강력했던 기세가 완전히 꺾인 모습입니다. 반면 PSV는 에레디비지에서 독주 체제를 유지하며 11경기 무패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어 이번 경기는 홈원정의 차이를 떠나 리버풀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전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홈팀 리버풀은 최근 14경기 중 단 2경기만 무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적인 문제가 심각한 팀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6경기 중 4경기에서 정확히 3실점을 허용하며 불안한 수비 라인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비교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모두 승리하는 등 유럽 무대에서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노팅엄전에서는 득점은 없었지만 21개의 슈팅과 기대 득점 2.02를 기록하며 득점 기회 창출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원정팀 PSV는 현재 에레디비지 선두를 질주하며 13경기 41골을 넣을 정도로 공격력이 매우 강한 팀입니다. 최근 11경기 연속 무패 챔스에서도 나폴리를 6대2로 대파할 만큼 화력이 폭발하는 팀입니다. 최근 PSV 경기에서는 13경기 중 11경기에서 양팀 득점이 나왔으며 챔피언스 리그 4경기에서 총 16골이 나왔으며 매 경기 양팀 득점이라는 특징으로 공격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른 팀입니다. 리버풀이 최근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PSV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타깃입니다. 다만 안필드 원정이라는 특성상 리버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도 역습 중심의 전개로 충분히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부진 탈출을 위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이며 홈 경기력과 공격 전개 속도는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수비는 흔들리는 상태라 PSV의 화력을 막기 어렵고 PSV 역시 최근 득점력과 흐름을 감안하면 안필드에서도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공격전 중심의 오픈 게임으로 양팀 득점과 함께 다득점 경기 흐름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사전 전승을 기록하며 완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시즌 내내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바이에른을 상대로는 7경기 5패 2무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아스널에게 쉽지 않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홈팀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에서 11대 0의 골득실로 상대를 압도하며 매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리버풀, 맨시티, 선덜랜드 등 강팀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놓쳐 완벽한 흐름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바이에른과의 최근 맞대결에서 잦은 대패를 당하는 등 상성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공격적으로는 볼 점유 기반의 빌드업과 빠른 연계가 강점이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과 전환 속도를 보여줄 경우 흔들리는 장면도 종종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바이에른의 전방 압박과 템포 공격을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원정팀 바이에른은 시즌 초반부터 거의 완벽에 가까운 흐름을 이어가며 14득점, 3실점이라는 수준 높은 챔스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의 압도적인 플레이, 중원에서의 압박 유지, 그리고 템포 전환 능력이 매우 뛰어나 아스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팀입니다. 아스널전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선수는 해리 케인입니다. 그는 아스널을 상대로 21경기 15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갖고 있으며 현재 바이에른에서만 시즌 24골을 기록하는 등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챔스에서는 완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맞대결 상성과 전체 경기력의 안정성을 결합하면 바이에른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립니다. 아스널은 홈 경기라는 이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 맞대결 전적과 바이에른의 압도적 시즌 페이스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기의 양상은 서로 득점을 주고받는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팀이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직전에도 나란히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여섯 번째는 AT 마드리드와 인터 밀란의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강력한 홈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홈 두 경기 모두 승리하며 완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 밀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사전 전승을 기록 중이지만 이번 마드리드 원정은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까다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홈팀 AT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무려 연속 8경기 홈 승리라는 높은 템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즌 홈 개막전 이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홈에서의 마지막 공식전 패배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입니다. 특히 공격력 측면에서도 홈에서는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템포와 압박 강도가 훨씬 높아지고 전방 압박과 전개 속도가 동시에 살아나며 득점 생산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원정팀 인터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사전 전승으로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지만 원정 상대들이 비교적 약체였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는 부담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방문한 팀은 유니온 SG, 아약스, 그리고 홈에서 상대했던 팀은 프라하로 AT 마드리드 원정은 시즌 들어 가장 강력한 상대가 됩니다. 최근 흐름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AC 밀란에게 0대1로 패했고 리그에서도 나폴리와 유벤투스를 상대로 원정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강팀 원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 AT 마드리드 원정은 특히나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AT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어떤 팀을 만나도 자신들의 리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득점력과 수비적 안정성, 그리고 홈 경기장의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인터의 무패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는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상대 수준이 AT 마드리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강팀 원정에서 잦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 역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매치는 AT 마드리드의 홈 우세가 매우 뚜렷한 구도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추천픽은 AT 마드리드 승입니다. 일곱 번째는 프랑크푸르트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측면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아탈란타의 공격 지향적 3백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박스 수비 불안정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흐름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박스 주변에서 확실한 공격 구조를 마련하는 팀이고 아탈란타는 전형적인 공격형으로 강하게 라인을 올리지만 그만큼 수비 공간 노출이 잦은 팀입니다. 먼저 홈팀 프랑크푸르트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 연계를 이용해 상대 박스에서의 점유 시간을 늘리는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은 높게 띄우는 단순 크로스보다는 하프 스페이스 진입 후 낮고 빠른 크로스 컷백이 중심이며, 이는 아탈란타 수비의 약점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볼 경합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상대 반격을 빠르게 끊는 운영도 안정적입니다. 원정팀 아탈란타는 공격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며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전방 숫자를 늘리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탈란타는 중앙 수비수들의 박스 안 대응이 매우 불안정한 팀입니다.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위치 선정 미스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반복되고, 윙백이 높게 올라가면 3백이 벌어지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박스 안에서는 애매한 클리어링과 불필요한 터치가 실점 위기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공격 전환은 위협적이지만 수비에서의 구조적 불안은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집중 공략이 아탈란타의 박스 수비 불안정성을 얼마나 강하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중원 간격을 유지한 채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한다면 수비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윙백이 올라간 상태에서 볼을 잃었을 때 열리는 측면 뒷공간, 그리고 박스 안 클리어링 미숙은 프랑크푸르트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반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아탈란타 역시 공격적인 흐름으로 보일 것이며, 흐름을 가지고 오기 위해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탈란타의 공격적인 전개와 수비 불안으로 다득점 흐름을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8번째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클럽 브리에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온 스포르팅 리스본이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 기복을 드러내고 있는 클럽 브리에를 에스타디우 주제 알발라데로 불러들이는 매치업입니다. 스포르팅은 최근 9경기 연속 무패로 흐름을 타고 있으며 리그 페이지에서도 홈 2경기 모두 승리를 거둔 상태입니다. 먼저 홈팀 스포르팅 리스본은 최근 9경기 연속 무패 흐름 속에서 홈 경기에서는 특히 강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 최근 11경기 중 홈 6경기를 승리했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홈 2경기 모두 승리, 원정에서는 단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경기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리그에서 알베르카와 톤델라 상대로 연속 무실점과 유벤투스 원정에서도 버티는 수비를 통해 1대1 무승부를 만들며 수비 안정감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원정팀 클럽 브리에는 유럽 무대 경험이 풍부하고 지난 시즌에도 리그 페이지 24위를 차지하며 토너먼트에 진출한 바 있어 이 레벨에서의 적응력은 비교적 높은 팀입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3대3 무승부에서 보여준 강력한 전환과 역습 화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썩 좋지 않는 모습으로 리그에서 안더레우트에 0대1 패배하며 최근 페이스가 떨어졌고, 유럽 원정에서도 포르투갈 팀 상대로 7경기 중 5경기 패배, 최근 UEFA 대회에서 포르투갈 팀과의 5경기 중 4경기를 패하며 상성에서도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원정에서 수비 집중도가 흔들리고 경기 기복 역시 부담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스포르팅은 홈에서는 높은 승률과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무패 흐름까지 더해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견고한 상태입니다. 브리에는 역습 화력은 충분하지만 최근 기복과 포르투갈 원정에서의 약세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스포르팅이 우위입니다. 경기의 전체적인 기대값은 스포르팅 리스본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매치업입니다. 추천픽은 스포르팅 승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피아코스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려는 올림피아코스가 전환 속도와 개인 기량에서 세계 최정상 레벨을 갖춘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구조입니다. 전술 완성도와 중원 안정감에서 두 팀 사이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입니다. 먼저 홈팀 올림피아코스는 홈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리며 비교적 공격성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다만 수비의 위치 교환이 매끄럽지 않아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자주 늦고 패스 미스가 잦아 수비의 중원간 공간이 크게 열리며 빌드업에서 패스 각도가 겹치며 쉽게 인터셉트되는 구조적 불안이 존재합니다. 수비 전환에서도 측면과 중앙의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는 팀입니다. 공격력은 있으나 상위 레벨 팀을 상대로는 수비 안정감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환 속도와 개인 기량을 결합해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특히 올림피아코스처럼 중원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이 흔들리는 팀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레알은 전방으로의 전환 속도가 압도적이며 상대의 작은 실수라도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팀으로 수비 공간이 벌어지게 된다면 레알에게 많은 찬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의 중원 불안과 레알 마드리드의 전환 한방이 정면 충돌하는 흐름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홈에서 라인을 올릴 텐데 이 과정에서 커버 타이밍 지연, 패스 미스, 빌드업 정체이 겹쳐지며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대로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세트피스나 역습 한두 번은 만들 수 있지만 90분 전체의 전술 상성, 전환 속도, 개인의 결정력 차이는 매우 크게 벌어져 있는 매치업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가 견딜 수 있는 구간보다 레알 마드리드가 결정력을 발휘할 구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레알 마드리드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